목요일에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인 것에 대해 사람들은 채권 금리가 내려가서 올랐다, 옐런 덕분에 올랐다 하며 또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끼워 맞추면서 해석하려 하고, 당분간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이런 끼워 맞추기식의 시장 해석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의 효과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와 4월 랠리를 펼치기 위해 기관 세력들이 이전에 쌓인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시장 이슈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고 소중한 일상을 즐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겜입니다. 수요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파월의 기자회견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명분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잠시 조정을 받으며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지겠다고 생각했는데, 목요일에 바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빌 에크먼이 뱅크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모든 예금을 보증한다는 것을 번복하며 모든 예금에 대한 보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목요일에 비상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계속 말을 바꾸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마 공화당의 압박이 거센 만큼 강한 어조로 시장을 진정시키진 못하지만 최대한 사람들을 안심시켜 은행에서 예금을 빼지 않게 하려는 듯 합니다. 이런 이슈 외에도 니콜라와 아다니를 박살낸 공매도 기관 힌덴버그 리서치가 잭도시의 블로그에 대해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블록이 크게 하락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요일도 역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만 미국 증시를 위아래로 흔들다 반등시킬 만한 결정적인 지표 발표나 호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애플, 마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큰 슈팅이 나오며 나스닥은 초반 2.5%까지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수요일 종가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다시 반등하여 결국 플러스 1.01% 상승하며 마감했고,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자 S&P 500은 0.3%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QQ는 3.57% 상승해 25.56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당분간 나스닥이 큰 조정을 보이기 전까진 추가 매수 계획이 없어 보유 수량은 1350주 그대로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우선 9시 30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반적으로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인 19만 2천 개와 비슷한 19만 1천 개로 발표됐으며, 지난달 19만 7천 개에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11시에 발표된 신규 주택 판매를 보면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지난달보다 소폭 증가한 64만 개로 발표되며 추세적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저는 2월부터 부동산 지표가 급격하게 침체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국채에서 큰 손실을 보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월가에서는 다음으로 터질 약한 고리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은행 위기로 상업용 부동산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결제된 상업용 대출 5조 6천억 달러, 하나로 약 7,322조 원 중 절반 이상이 은행 대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전체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80%에 가까운 약 2조 3천억 달러, 하나로 약 3천조 원을 중소은행들이 빌려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기관 세력들도 조명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 나중에 시장이 큰 조정을 맞거나 세력이 비관론을 주입시키며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지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긴축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유럽 중앙은행은 50bp 금리 인상을 했고 연준이 25bp 인상한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도 인플레가 반등하자 목요일에 25bp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고 호주, 캐나다, 한국 등
금리를 동결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지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듯 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5월에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 전망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이 계속해서 완화되자 2년물 국채금리는 FOMC 회의 이후 계속해서 하락해 다시 3.8%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장단기 금리차가 100bp를 넘어가 40년 만에 최대치를 찍어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난리 났는데 2년물 채권금리가 폭락하자 장단기 금리 차이는 40bp 정도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무보험 예금 등으로 인한 문제 말고도 앞서 언급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같이 또 다른 약한 고리로 인한 은행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미지의 트리거가 작동하며 하반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말하듯 저는 연준의 피벗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터지더라도 지금같이 정부와 연준, 금융기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내년 대선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서 대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물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 장단기 금리가 해소되는 동안 어떤 약한 고리가 터지는지 그 사건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목요일 소식은 이 정도가 전부인데 시작 부분에 말했듯 사실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위아래로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 상승하며 마감하는 데 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인 지표나 이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금리 전망이 완화되고 채권 금리가 내려가서 시장이 상승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수요일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금리 전망이 완화되고 채권 금리가 내려갔는데 목요일과는 반대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즉 단순히 채권 금리가 떨어져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1차원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옐런이 다시 긍정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이 올랐다고 끼워 맞추며 설명하고 있는데 옐런은 단순히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말을 했을 뿐이지 무보험 예금까지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는 실질적인 말은 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많이 말했듯 시장의 한두 가지 사건만을 보며 주가의 등락에 따라 끼워 맞추면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결국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매도하고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와 매수하는 사람은 왜 매수하느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며 기관 세력들이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을 주면서 2월 초 고점에 쌓인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은 다음 주까지 이어져 발표되는 지표와 시장의 이슈를 명분으로 나스닥이 11,600에서 12,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며 계속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주 PCE 지수가 좋게 나오면 12,000포인트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3월을 마무리하고 4월 실적 시즌을 맞이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3월에 미국 증시가 대폭락해서 S&P 500이 3,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주구장창 외쳤는데 S&P 500의 폭락은 나오지 않고 현재 4,000포인트 근처에서 머무르며 20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윌슨의 의견과 반대로 작년부터 계속 이어온 빅테크의 인력 감축과 투자 축소, 비용 절감의 효과가 이번 1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고 매출은 줄어도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치를 비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메타가 비용 절감의 효과로 크게 반등했던 것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 아마존과 구글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나스닥 상승을 견인할 거라 생각하며 월가 기관들은 이런 내용을 선반영하여 롱 포지션을 보고 있으며 시장의 사사로운 이슈를 이용해 증시를 위아래로 흔들며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에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인 것에 대해 사람들은 채권 금리가 내려가서 올랐다, 옐런 덕에 올랐다 하며 또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시장을 끼워 맞추면서 해석하려 하고
당분간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이런 끼워 맞추기 식의 시장 해석은 계속될 텐데, 저는 앞서 말했듯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와 4월 랠리를 펼치기 위해 이전에 쌓인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시장의 이슈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않고 소중한 일상을 즐기려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투자 관점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